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재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두 번째 방송 연설입니다. 지난번 방송 연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고 꼭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겨서 국민 여러분 기대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8일 출마 선언을 하고 13일 만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5년 동안 선거만 준비했는데 저는 출마를 결심하고 겨우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바닥 민심과 진짜 여론은 승리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홍준표의 진심과 4선 국회의원, 당대표, 재선 경남도지사로서 입증한 홍준표의 국정 운영 능력을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남은 시간 제가 지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필사적성의 각오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절풍모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22년 정치 인생을 절풍모구의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또 제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고 저희 가족에게는 천연 같은 가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5번 전학을 다녔습니다. 리어카 하나에 세간을 싣고 이틀을 걸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짐 싸라 한마디만 하시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남에서 대구로, 다시 경남으로, 울산으로 먹고 살기 위해 유랑민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가난은 저희 가족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돈 버는 데는 또 재주가 없어서 피땀 흘려 지은 농사는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떠내려갔고 장사를 하기만 하면 늘상 손해만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문병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달비 장수를 나가면 며칠을 굶고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동네로 들어오는 고갯마루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면 저 멀리 위태롭게 흔들리는 어머니가 제 가슴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여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저를 흔들어 깨운 누나 손을 잡고 강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시커먼 낙동강물이 저희 집과 우리 식구의 꿈이 담긴 땅콩밭을 휩쓸어 갔고 제 중학교 진학의 꿈도 함께 물속에 잠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대구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공장에 취직해 살던 작은 누나 달새방에서 6년의 중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밤 10시면 불을 끄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감시 속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락 싸갈 형편이 못 돼서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지겨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는 학비가 많이 든다고 육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육사 특차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 계신 시골에 가 있는 동안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훔친 비료를 샀다는 작물 취득에 누명을 쓰고 경찰서 지서에 잡혀가신 것입니다. 농협지소장이 비료를 빼돌리고 횡령을 했는데 그걸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아버지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지만은 지소장의 힘에 눌려 어느 누구도 정언을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에 풀려났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잡는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대구로 가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입시험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법과대학을 가서 검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또 돈이 문제였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아버지가 작은 누나가 빚을 내어온 입학금 5만 6천 원과 한 달 하숙비 1만 4천 원을 들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18살 때 추풍령을 넘었습니다. 제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지독한 가난과의 전쟁이었던 유년과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밥이고 꿈이 목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청년과 서민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저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4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민 자녀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책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서민 자녀들에 한해서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서민 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설의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남도 서민 자녀 학생들에게 돈 걱정 안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기업 트랙을 만들어서 서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년과 서민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없고 백 없어도 마음껏 꿈꾸고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법대만 가면 사법고시가 바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검사 11년은 부패와의 전쟁, 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을 수사하고 육공 황태자로 불리던 권력 실세와 빠진코 대부를 구속했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까지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시절에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을 구속시켰더니 오히려 조폭들이 로비를 해줘서 서울지검으로 처음 한번 발령도 받아봤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서 만든 모래시계 드라마가 국민의 기가시계가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를 수사해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파헤쳤다는 이유로 아예 그날부터 사건 배당을 1년 6개월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검사직을 스스로 버려야 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검사장까지 구속시키고 검찰과 싸우다가 쫓겨난 검사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은 조폭들의 협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식칼이 배달되어 오고 심지어 아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 하나 없는 변호사로서는 제 가족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명분보다는 오직 내 가족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가장의 책임으로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 앞길에 방해될까 싶어 연락도 못하시게 하시다가 제 얼굴을 보고 마지막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꿈 하나가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신 제 어머니 같은 착한 분들이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서민 경제 정책이 발표되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우리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몸과 아픈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아는 서민 대통령만이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완성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사법고시는 존치하겠습니다. 행정고시도 폐지하지 않겠습니다. 사시행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개천이동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제도는 반드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 내리겠습니다. 국민 건강 정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바로잡겠습니다. 담뱃값은 내리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유류세도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국내 기름값은 그대로입니다. 세금이 6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값이 내려도 세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서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대통령 홍준표가 청년과 서민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묻지마 복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민 중심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복지의 결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격차를 해소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배급입니다.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생을 가난과 싸웠지만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보지 못했던 제 아버지는 일당 800원 받는 임시직 야간 경비원으로 힘든 인생을 마쳤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의 바닷가에서 칼바람 맞으면서 가장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피눈물을 흘린 일이 있습니다. 무학의 아버지, 문명의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은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 그것이 제가 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야간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자식들 먹이 살리느라 고리사체에 머리채 끌려 다니던 까막눈의 어머니를 둔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한번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홍준표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꿈 하나가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신 제 어머니 같은 착한 분들이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서민 경제 정책이 발표되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우리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몸과 아픈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아는 서민 대통령만이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완성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사법고시는 존치하겠습니다. 행정고시도 폐지하지 않겠습니다. 사시행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개천이동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제도는 반드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 내리겠습니다. 국민 건강 정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바로잡겠습니다. 담뱃값은 내리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유류세도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국내 기름값은 그대로입니다. 세금이 6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값이 내려도 세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서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했는데 그걸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아버지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지만은 지소장의 힘에 눌려 어느 누구도 정언을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에 풀려났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잡는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대구로 가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입시험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법과대학을 가서 검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지만은 또 돈이 문제였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아버지가 작은 누나가 빚을 내어온 입학금 5만 6천 원과 한 달 하숙비 1만 4천 원을 들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18살 때 추풍령을 넘었습니다. 제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지독한 가난과의 전쟁이었던 유년과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밥이고 꿈이 목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청년과 서민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저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4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민 자녀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책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서민 자녀들에 한해서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서민 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설의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남도 서민 자녀 학생들에게 돈 걱정 안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기업 트랙을 만들어서 서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물은 채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남에서 대구로, 다시 경남으로, 울산으로 먹고 살기 위해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난은 저희 가족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돈 버는 데는 또 재주가 없어서 피땀 흘려 지은 농사는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떠내려갔고 장사를 하기만 하면 늘상 손해만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문병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달비 장수를 나가면 며칠을 굶고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동네로 들어오는 고갯마루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면 저 멀리 위태롭게 흔들리는 어머니가 제 가슴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여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저를 흔들어 깨운 누나 손을 잡고 강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시커먼 낙동강물이 저희 집과 우리 식구의 꿈이 담긴 땅콩밭을 휩쓸어 갔고 제 중학교 진학의 꿈도 함께 물속에 잠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대구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공장에 취직해 살던 작은 누나 달새방에서 6년의 중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밤 10시면 불을 끄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감시 속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락 싸갈 형편이 못 돼서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지겨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는 학비가 많이 든다고 육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육사 특차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 계신 시골에 가 있는 동안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훔친 비료를 샀다는 작물 취득에 누명을 쓰고 경찰서 지서에 잡혀가신 것입니다. 농협지소장이 비료를 빼돌리고 횡령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년과 서민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없고 백 없어도 마음껏 꿈꾸고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법대만 가면 사법고시가 바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검사 11년은 부패와의 전쟁, 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을 수사하고 육공 황태자로 불리던 권력 실세와 빠진코 대부를 구속했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까지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시절에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을 구속시켰더니 오히려 조폭들이 로비를 해줘서 서울지검으로 처음 한번 발령도 받아봤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서 만든 모래시계 드라마가 국민의 기가시가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를 수사해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파헤쳤다는 이유로 아예 그날부터 사건 배당을 1년 6개월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검사직을 스스로 버려야 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검사장까지 구속시키고 검찰과 싸우다가 쫓겨난 검사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은 조폭들의 협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식칼이 배달되어 오고 심지어 아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 하나 없는 변호사로서는 제 가족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명분보다는 오직 내 가족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가장의 책임으로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 앞길에 방해될까 싶어 연락도 못하시게 하시다가 제 얼굴을 보고 마지막 눈을 감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재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두 번째 방송 연설입니다. 지난번 방송 연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고 꼭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겨서 국민 여러분 기대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8일 출마 선언을 하고 13일 만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5년 동안 선거만 준비했는데 저는 출마를 결심하고 겨우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바닥 민심과 진짜 여론은 승리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홍준표의 진심과 4선 국회의원, 당대표,
재선 경남도지사로서 입정한 홍준표의 국정 운영 능력을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남은 시간 제가 지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필사적생의 각오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절풍모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22년 정치 인생을 절풍모구의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또 제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고 저희 가족에게는 천연 같은 가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5번 전학을 다녔습니다. 리어카 하나에 세간을 싣고 이틀을 걸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짐 싸라 한마디만 하시면 어디로 가는지도